70세 이상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밤 습관이 기억력을 빠르게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깜빡거린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뇌를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낮에는 멀쩡했지만 밤마다 이어지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문제를 호소하셨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고 실제로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밤마다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이 쌓여서 결국 뇌의 회복력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다 하고 방치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습관은 고칠 수 있고 고치면 뇌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밤마다 늦게 자거나 TV를 켜놓고 주무시거나 낮잠으로 밤잠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소중한 기억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확인한 노년층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수면 습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밤마다 늦게 자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분명히 봤던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을 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억했던 사람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 잠시 깜빡하는 정도라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만, 이런 일이 잦아지면 불안해지지 않으신가요? 제가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깜빡깜빡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나이가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 특히 밤마다 반복하는 수면 습관이 기억력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낮 동안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책을 보고 TV를 보고 생각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뇌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쌓인 정보와 노폐물을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잠입니다. 즉, 수면은 뇌가 청소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밤마다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뇌가 쉬지도 못하고 청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날 아침 눈을 떠도 머리가 맑지 않고 기억력과 집중력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면 시간이 짧은 것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이 나쁜 것도 뇌 건강에 큰 타격을 줍니다. 여러분, 무심코 하는 밤 습관이 결국 기억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느낄 수 있지만 5년, 10년 후에는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밤마다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층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4가지 수면 습관을 말씀드리고 이 습관이 왜 뇌를 약하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수면 습관으로 바꿀 수 있을지 실천할 수 있는 대안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밤마다 무심코 하는 행동이 왜 기억력을 무너뜨리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뇌 건강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뇌와 수면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고, 둘째,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4가지 위험한 수면 습관을 살펴보고, 셋째, 뇌를 지키는 건강한 수면 루틴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면이 뇌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관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낮 동안 쉬지 않고 일합니다. 대화하고 음식을 먹고 책을 보고 걷고 웃는 모든 순간에 뇌는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뇌 속에 수많은 정보와 노폐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뇌는 이 노폐물을 언제 정리할까요? 바로 잠을 자는 동안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잠에 빠지는 순간 뇌 안에 있는 배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단백질 찌꺼기를 씻어내고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게 뇌를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이 잠든 동안 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기억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 배운 지식, 들은 이야기들이 수면 중에 정리돼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집니다. 만약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배운 내용을 오늘 금세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기억력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훨씬 오래 유지됐습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게 잔 사람들은 몇 년 사이에 뇌 부피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세포가 손상되고 신경망이 약해지고 결국 뇌가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특히 밤마다 늦게 자거나 매일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뇌는 리듬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뇌세포는 점점 약해지고 기억력과 사고력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늘 늦게 주무시고 낮에 길게 주무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졸음이 많을 뿐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몇 년이 지나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뇌의 회복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뇌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은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리듬이 있어야 발휘됩니다. 수면은 뇌 건강의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면 습관이 뇌를 약하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수면 습관은 바로 늦게 자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마다 자꾸 늦게 주무시지 않나요? TV를 보다가, 휴대폰을 보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 새벽이 되는 경우 많으시죠? 내일 일정이 없으니까 조금 늦게 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늦게 자는 습관은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뇌는 일정한 리듬에 맞춰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낮과 밤,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자꾸 늦어지면 이 리듬이 깨지고 뇌는 언제 회복해야 할지 혼란에 빠집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 뇌는 청소를 시작하고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늦게 자면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결국 뇌는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평생 늦게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 1시, 2시가 넘어가야 겨우 잠이 들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간단한 숫자나 이름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검사 결과 뇌의 회복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깊은 수면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뇌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연구 결과도 같습니다. 늦게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규칙적인 시간에 자는 사람보다 기억력 저하가 훨씬 빨랐습니다. 또한 불면 증상이 동반될수록 치매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뇌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늙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뇌의 나이가 달라집니다. 늦게 자는 습관 하나가 뇌를 5년, 10년 더 빨리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면 뇌는 리듬을 기억하고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잠들기 전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늦게까지 TV나 휴대폰을 보면 뇌는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조명을 낮추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늦게 자는 습관은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 뇌 건강 전체를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을 조금만 앞당기고 규칙적으로 유지한다면 뇌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위험 수면 습관, 늦게 자기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낮잠을 과도하게 자는 습관입니다. 다음 장에서 낮잠이 왜 뇌 건강을 무너뜨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래서 잠시 눈을 붙이는 낮잠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피로를 풀려고 누웠는데 눈을 떠보니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낮잠을 오래 자면 뇌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뇌는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낮잠을 길게 자면 뇌는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밤에 깊은 잠에 들어야 할 시간에 뇌가 이미 낮 동안 일부 회복을 해버리기 때문에 밤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결국 밤에 필요한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뇌는 청소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그게 쌓여서 뇌세포를 서서히 약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매일 낮잠을 2~3시간씩 주무셨습니다. 밤에 잘 못 자니까 낮에 자서 보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기억력이 크게 떨어지고 간단한 약속조차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밤 수면의 질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낮잠을 하루 2~3시간 이상 자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반대로 낮잠을 2030분 정도 짧게 잔 사람은 기억력 유지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낮잠은 피로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오래 자면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낮잠은 2030분 이내로 줄이셔야 합니다. 짧게 눈만 붙여도 뇌는 상쾌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오후 늦게는 낮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후 늦게 자면 밤잠이 더 방해를 받습니다. 세 번째, 낮에 활동량을 늘려보세요.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낮에 과도한 졸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낮잠은 짧게 자야 약이 됩니다. 하지만 오래 자면 독이 됩니다. 낮잠 습관만 바로 잡아도 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뇌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위험 수면 습관, 낮잠 과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TV를 켜놓거나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드는 습관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 습관이 왜 뇌를 망가뜨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V를 켜놓은 채로 잠들거나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영상을 보다가 그대로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불 켜진 상태에서 자도 괜찮다, 소리가 있어야 오히려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면 쉬는 것 같지만 뇌는 여전히 환경을 감지합니다. TV 불빛, 스마트폰 화면 불빛은 눈을 통해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이 빛에는 블루라이트라는 파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빛은 낮의 햇빛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지금이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호르몬이 억제됩니다.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뇌가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TV나 스마트폰 불빛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됩니다. 얕은 잠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사소한 일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TV를 켜놓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저하가 훨씬 빨랐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낮아져서 하루 동안 피로가 쌓인 채로 생활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TV를 켜놓아야 잠이 오는 습관 때문에 수년간 깊은 잠을 자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함이 문제였지만 결국 기억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잠은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하지만 불빛 때문에 깊은 잠을 방해받으면 뇌는 청소하지 못한 채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약해지고 기억력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끄는 겁니다. 최소한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방 안의 조명을 어둡게 해주세요. 은은한 조명으로 바꾸고 가능하다면 불을 완전히 끄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에는 화면 대신 다른 활동을 해보세요. 짧게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TV를 켜놓고 자는 습관은 단순히 수면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뇌의 회복을 막고 기억력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위험 수면 습관, TV 켜놓고 자기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면제를 과도하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 습관이 왜 뇌 건강을 더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결국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요. 하루만 먹어야지 하다가
어느새 매일 찾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잠이 빨리 들고 밤을 쉽게 넘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수면제를 오래 자주 사용하면 우리 뇌는 스스로 잠드는 힘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즉, 뇌가 약에 기대는 습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뇌는 회복하지 못하고 피로가 쌓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억력입니다.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한 분들 중 상당수가 짧은 기억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한 일을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하거나 간단한 대화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수면제를 매일 복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빨리 나타났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더 뚜렷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밤마다 약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해서 몇 년 동안 매일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결국 낮에도 멍한 상태가 많아졌고 기억력 저하까지 겹쳐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수면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단기간 꼭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사용입니다. 뇌가 스스로 잠드는 힘을 잃게 만든다는 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수면 위생을 지켜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세요. 몸이 리듬을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잠자리 환경을 바꾸세요. 방을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고 TV와 스마트폰은 침실에서 멀리 두세요. 세 번째, 잠들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호흡을 길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수면을 돕습니다. 네 번째, 낮 활동을 늘리세요. 낮에 충분히 움직여야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고 걷기만 해도 멜라토닌 리듬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뇌는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환경과 습관을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네 번째 위험 수면 습관, 수면제 의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네 가지 습관을 정리하고 뇌를 지키는 건강한 수면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 가지 잘못된 수면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늦게 자기, 낮잠 과다, TV 켜놓고 자기, 수면제 의존. 이 네 가지 습관은 모두 뇌의 회복을 방해하고 기억력을 약하게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뇌를 지키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시간 유지입니다. 잠드는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하면 뇌는 언제 쉬어야 하는지 혼란을 겪습니다.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정했다면 주말에도 최대한 같은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반복에 익숙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뇌는 그 리듬을 기억하고 스스로 잠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늦은 오후에 자극을 피하는 겁니다. 특히 카페인이 문제입니다. 커피, 녹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줄이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몸을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에 밤이 와도 쉽게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 흥분되는 활동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늦은 저녁에 격한 운동이나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 뇌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늦게까지 잠을 거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불빛은 뇌에게 아직 낮이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방은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고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불빛이 걱정된다면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작은 수면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소음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백색 소음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법입니다.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5분 정도 반복해 보세요. 이 단순한 방법만으로도 심장이 차분해지고 뇌가 휴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흡 훈련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깊은 잠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도 개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습관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두 바꾸기 어렵다면 한 가지만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는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 혹은 오늘부터는 잠들기 전 10분 호흡을 하겠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뇌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지키면 기억력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뇌는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수면을 위한 대안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수면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 건강을 해치는 4가지 수면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밤마다 늦게 자기였습니다. 늦게 자면 수면 리듬이 깨지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해 뇌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낮잠을 과도하게 자는 습관이었습니다. 낮에 오래 자면 밤잠이 방해를 받아 뇌가 필요한 깊은 수면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TV를 켜놓고 잠드는 습관이었습니다. TV 불빛과 스마트폰 화면 불빛은 멜라토닌을 억제해서 깊은 잠을 막고 결국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는 수면제에 의존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약에 의존하면 뇌는 스스로 잠드는 힘을 잃고 점점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습관은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뇌를 지키는 건강한 수면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몸과 뇌는 반복된 리듬을 기억합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쌓이면 뇌는 스스로 회복할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늦은 오후에는 카페인과 자극을 줄이세요. 커피, 녹차, 초콜릿 같은 음식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시고 밤에는 차분한 활동으로 몸을 가라앉히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수면 환경을 바꿔주세요. 방은 최대한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TV와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시고 잠자리에서는 오직 잠만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잠들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풀어주세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가 휴식을 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미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뇌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내일 아침 뇌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직접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와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